됐습니다. 됐지?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면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그러니까 그 한 말씀을 드리려고 탁 가져왔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냐 하면 봄이 왔어요. 얘기를. 근데 오다 보니까 꽃이 별로 안 피더라고. 그저 조금 좀 매화같이 이렇게 피고 그랬는데 다음 달 가면, 왜냐면 지난달에 2월 달에 날씨가 춥다 뭐 봄이 왔는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3월 달에 봄이 왔어요 하고서는 여러 번 뭐 이갈락 했는데 아직 꽃이 많이 안 피어가지고, 꽃이 안 피어도 날씨는 봄이죠, 그죠? 벌써 새순들 하며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숨길 수 없는 생명력의 용솟음, 막 이렇게 드러난 모습은 작지만 드러난 모습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운들은 벌써 약간 우리에게 봄을 웅변해주고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참 좋은 계절, 또 봄이 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움트는, 그죠? 참 그런 좋은 때인데, 이런 좋은 날에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 오늘 이래 보니 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김해에서도 오시고 저 부산에도 오시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산정 모임 시작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두 번째 할까? 아니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반갑습니다. 그죠? 아까 잠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설레는 것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그동안 살아왔는 그 삶의 소식도 궁금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또 뭐 별일 없었는지, 또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무슨 또 좋은 일은 없었는지, 약간 그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그 안부도 묻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래 하기로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 게, 아까 잠깐 오늘 요 3월달 산정 모임 공지글이 너무 좋아, 토토님이 올린 그 공지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공지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드리고 같이 하고, 그래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 너무 멋있더라고, 우리 토토님 글이.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 아이고, 맞다, 이거 됐다. 3월, 가만히 있어봐, 이땐 또 안 비잖아, 이게 또. 아이고, 안경 뭐 쓸까요? 네. 아이고, 참말로. 이 커지지도 않아. 오케이, 됐다. 이번 달 토토님의 공지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참,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서 한번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글이 올라왔기에 내가 턱 열었거든요. 이런데 아무 글자도 없는 기라. 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된 것이 하고 설랑은 이래 떡 내렸더니 글자가 나오더라고. 위에는 턱 비어있고, 그 밑에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공백.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은 자리이죠. 위에 텅 비워놓고. 그죠? 공백.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은 자리이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든, 아직 무언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든, 내가 화를 내든, 눈치를 보든,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하든,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 라고 걱정을 하든, 그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은 자리이죠. 이 공백이 그렇다는 게, 텅 빈 이 자리. 그 무엇이 되어도, 그 무엇을 하여도, 여기도 읽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한 번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무엇이 되지 못해도,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에서 어느 날, 어느 시 한 자리에 모였다 다시 헤어지는 일도 해보십시다. 이게 공지글이라.
멋있죠, 그죠? 아,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혼자 생각에 토토님한테 드디어 하산하거라 라고 얘기할 때가 되었구나. 그 생각을 이래 했었는데, 비록 그 위에 텅 비었던 그 여백, 공백, 그게 컸고, 글자 수는 작았는데, 비록 작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벅차게 하는, 꽉 차게 오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텅 빈 자리.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깨달았다 해도 괜찮고, 난 전혀 몰라 해도 괜찮은 이 자리. 이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매 순간 속에 이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살고 있고, 그 자리에서 숨쉬고,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 자리가 우리 자신인데, 다만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깥으로 뭔가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이 텅 빈 자리는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었지만 꽉 차 있거든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메말라지지 않는, 있다가 사라지거나 없다가 있거나 섰다가 무너질 그 모든 모양들이, 모습들이 있지만 또한 아무 일도 없는 그 일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얘기를 나눔을 통해 가지고 늘 거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없는 듯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착각, 그 오해, 그걸 한번 이렇게 발견하고 진실을 발견하고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되어도 괜찮고 안 되어도 괜찮은, 난 늘 그 자리에 살고 있구나, 내가 곧 그것이구나, 그걸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삶인데 전혀 다른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에, 그래서 약간 우리 토토님의 공지글이 너무 가슴 벅찼었는데, 오늘은 약간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약간 내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만 발견하는 거, 근데 새롭게 찾는 게 아니고 발견하면 삶은 달라지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멋진 이 공지글, 늘 멋진 글을 써주는데 또 뭐 더 멋진 글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토토님. 이따가 오후에 토토님이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으냐면, 그 텅 빈 자리, 그죠?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발견할까? 찾을 필요는 없고, 늘 그거니까 어떻게 발견할까? 여기 굳이 안과 밖은 없지만, 굳이 그 표현해보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거든요. 여기. 매 순간 속에 있어요. 매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참 희한한데, 그래서 이것을 늘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필요하면 돼요. 아니, 2개 할까? 1개 할까? 1개만, 같은 거라. 같은 건데, 하나만 필요한 게 뭐냐면, 눈을 밖으로 돌리면 안 돼. 눈을 돌려야 되거든.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어떤 자그마한 관심 하나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돼요. 무슨 발심, 이카면 간절함, 이카면 또 부담되고, 그죠? 이거 있어야 되나? 이래 되면 난 또 부담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전환, 밖을 향하던 눈을 돌이켜서 안쪽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돌이키고, 또한 그 돌이킨 속에서 자그마한 관심 하나만 있으면 늘 있는 이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한다는 것은 곧 그렇게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 그건 뭐냐면, 밖이 아니라 안.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광반조.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회광반조인데, 회광반조라는 건데, 이게 이 돌릴 환자에, 돌릴 회자에 빛광자, 돌이킬 반자에 빛을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광반조는 뭐냐면, 빛을 돌이켜서, 돌려가지고, 대비춘다. 이 말이거든.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갈 때, 이 후라시를 킨다면, 후라시는 항상 밖을 보게 돼. 밖을 향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서 이쪽을 틀면 되거든. 단지 요것만 돼요. 진리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요 밖을 향하던 이걸 안으로, 요쪽으로 돌이키면, 이게 회광반조예요. 회광반조인데, 그래서 이 회광반조, 이래가지고 신랑은 깨어남의 길이라. 요렇게 한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후라시 얘기했지만 이 빛은 밖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 눈이 늘 밖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눈은 항상 밖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밖으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밖으로 향한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밖에는 없어요. 밖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 존재를, 우리 가슴을 진정으로 채울 그 무엇은 밖에 없어요. 안에 있거든요. 안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을 통해서,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뭐 돈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왜 얻으려고 하냐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자유롭게 살려고, 삶을 만족스럽게 살려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이 소유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그렇게 많이 얻으면 채워질까, 만족할까, 행복할까, 더 자유로울까 해보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결코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채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충만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충만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데 또 채우려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밖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돌이켜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파지지 않는, 다시는 얻었다가 잃는 이 상실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은 어떤 고통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요 얘기예요. 밖으로, 우리 눈이 이제 밖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밖으로 간다는 건데, 요것만 돌이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얻으려고 메마르게 헛되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시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영원한 만족, 그걸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 회광반조라는 요 길을 통해 가지고 깨어남의 길, 이 깨어남은 다시는 잠들지 않아요. 요 길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정확한 방법만 알면 다시는, 그리고 그 방법이 가리키는 그 길을 엇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깨어남의 길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깨어남이라고 하니까, 깨어남이라는 말 자체 속에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깨어 있으면 뭐 깨어날 거 자식 할 것도 없지. 맞잖아요. 그죠? 깨어남이라는 말 자체 속에 이미 잠들어 있다. 이렇게 그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뭔가 찾고자 하고 두리번거리고 뭔가 이렇게 갈구하게 될까요?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움이, 어쨌든 이 허허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해서 뭔가를 찾아 나서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잠들어 있다는 거거든.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자기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어나 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게 기왕에 이제 잠드는, 깊이 든 잠에서 깨어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거 이야기 기억하시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러니까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검색해 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 얘기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우리 자신이다.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잠들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잠드는 방식이라 그럴까? 그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게 그 애니메이션 공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다라는 것을 위해 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옛날에, 아주 어린 옛날 그 무슨 왕국에 왕자와 왕비가, 아이고, 왕비와 뭐지? 그렇지. 왕자와 왕비가 있어. 왕과 왕비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는데 늦게 자식을 본 게 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온 나라에 이제 그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오로라 공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온 나라에 그날을 축제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게 기다렸던 공주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정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요정이 와서 여기에 이제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원작이 있어요. 1600년대에 쓴 그 원작인데 원작의 내용과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작에는 뭐냐면 요정이 120명이고 그 마귀 할머니 하나 나오죠. 요리 되는데 월트 디즈니는 그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요정 셋에 그다음에 마귀 할머니 등장하긴 하는데 조금 원작하고 달라요. 다른 게 어쨌든 간에 축제를 벌이는데 새 요정이 와가지고 이 눈부신 이 공주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죠. 축복을 첫 번째 그 요정은 아름다움이라는 축복을 내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눈부신 목소리를 가진 그 내리고 세 번째 요정이 그 공주한테 요정을 이렇게 축복을 탁 내리려고 할 때에 마귀 할머니 초대받지 못한 마귀 할머니 나타나요. 폐무식이라 하는 뭐 페르시아는 약간 뭐 그런 이름의 그 어떤 그 마귀 할머니 나타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왜 초대하지 않냐 하면서 그 공주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게 뭐냐면 이 공주가 16살 되는 생일날 물레 바늘에 찔려서 죽는다 하고 저주를 내리고 가버리거든. 가버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 축제 이때에 너무 놀라가지고 세 번째 요정이 축복을 하려다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귀 할멈이 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요정이 뭐냐면 16살 그 생일날 물레 바늘에 찔려 죽는다라는 것을 바꿔가서 잠이 든다. 잠이 드는데 원작은 100년 동안 잠들어요. 근데 이게 월트 디즈니는 너무 기니까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설랑은 잠깐 자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100년 동안 원작을 치면은 100년 동안 공주가 16살 때부터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드는데 이 공주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 그지? 왕자의 키스. 그때 조건이 있어요. 진실한 키스만이 이 공주를 깨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스토리는 뭐냐면 그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뭐 이래 살아가는데 어쨌든 정확히 그 스토리가 그런 뒤에요. 그래 되는데 그래서 잠드는 거죠. 어쨌든 100년 동안 잠들어요. 잠드는데 자 잠들 때에 잠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들 때 보면 아니 살아있는데 숨도 쉬고 온기도 있고 그런데 불러도 대답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자기 삶을 꿈꾸지도 못해. 자기만의 빛깔로 뭔가를 삶을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맞지 그죠? 이 죽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죽지는 또 않았어. 그렇게 완전히 어쨌든 갇혀서 옴짝달사도 하지 못하는 설렌다나 뭐 어떤 그리워한다든가 어떤 그러니까 기뻐한다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게 이게 잠들어 있는 건데 우리 자신도 숲속의 공주처럼 잠들어 있다라는 비유로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어느 제자가 제가 곧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제자가
그 예수를 보고는 그 예수의 이적과 그 말씀을 보고는 뭐냐면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대. 따라가다가 이게 가서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아 선생님 잠깐만 그 저희 친척 중 그 아버지라고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간밤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그 예수가 한 말이 이 말을 했거든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이 우습잖아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뒤에 이제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하는 건 영육이 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적어도 그 몸까지 잠들어 있는 공주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치 그 잠들어 있는 공주처럼 그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 잠들어 있는 그 잠에 빠져서 말하자면 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뭘 다 하긴 하는데 자기가 갇힌 그 세계, 자기가 갇힌 어떤 그 빠진 잠, 지독하게는 자기가 잠들 줄도 모르고 그게 갇혀가지고 신랑은 100년 동안 잠들잖아요. 그죠? 이 공주가 100년 동안 살다 가보는 길. 그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대부분 인생인데 어쨌든 만약에 깨어나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비로소 호흡하고 온기가 돌아오고 삶을 꿈꾸고 즐거움을 자유를 풍요를 이 삶이 주는 각가지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깨우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를 알고 그러니까 깨어나기만 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잠듭디다. 이게 어떻게 잠드냐니까 요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거의 많은 경우 요렇게 잠들어 가는데 최근에 그 서울 모임에 오는 젊은 사업가를 꿈꾸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달 서울 모임에 와가지고 설랑은 그때 이제 만나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친구인데 한국에 왔다가 이제 내 강의 듣고 선생님 요거 강의와 질의응답 요만으로는 부족한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한번 찾아뵐 수 없겠습니까? 중국은 곧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꼭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은 들어가기 전에 일요일 날 서울 강의 끝나고 그 다음 날에 가니까 니로 오라 그래서 만났거든요. 와가지고 4시간 반 동안을 둘이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잠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깨어나는가를 두 가지 경우로 우선은 앞서는 이렇게 잠들어가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는 한 4, 5년 전부터 서울 모임에 나왔어요. 처음 서울 모임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이 뭐냐면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뭔가 불안해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경직되고 가만히 있어봐 너무 이런 얘기가 야가 또 볼긴데 이게 또 뭐 어쨌든 좀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본인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무슨 이거 배우려고 많이 다니는데 늘 힘든 거라 이게 인간관계가.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여간 그 불안한 눈빛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약간 그 강의 와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만 또 답답하니까 제가 곧잘 한 달 실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실험도 하고 2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자기 비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왜 이래? 난 이게 못나서 난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가 싫어. 이래가지고 이런 내가 아닌 저런 내가 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는 나, 늘 평화로운 나 이제 이게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다가
한 3, 4년 강의도 듣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일이 하면서 또 실험도 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런 초라하고 못난 내가 이렇게 늘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내가 항상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이 내가 난 너무 이래가 사업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극복되거나 사라진 이런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바뀐 기라. 있는 그들의 자기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편안해진 거라.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았던 거죠.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설랑은 그러던 차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서울에 온 길에 요번에 내려온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 반가웠습니다. 와가지고 설랑은 마음껏 4시간 반 지 살아온 어떤 쭉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많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잠들어가요. 그 공주는 16살 생일 때 물레 바늘에 찔려 잠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늘에 찔리거든요. 어떻게 찔리냐면 그러니까 쭉 들어본 잠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는 뭐냐면 어릴 때 굉장히 애가 뭐라 그럴까 나쁜 의미로 유약하다, 약하다인데 다른 것들로 보면 왜 그저 이렇게 부드럽고 그죠 무르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르고 연약한 아니 가만있어 봐 나도 연약하다가 좀 이상하다 가만있어 봐 사람이 좀 이렇게 순하게 태어났고 지금 제가 좀 어리숙해 보이잖아 의리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하고 순진하고 이런 태어난 아이라 그러니까 친구들과 갔더니 밖에 놀러 갔다가도 그냥 두디 맞고 오기도 나도 두디 맞고 하여간 뭐 이렇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이런 어떤 아이였는데 여린 어떤 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자기로서 이렇게 어른 아이 뭐 하나 이랬는데 첫 번째 바늘을 찔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갔더니 무슨 사건을 내고 못 들었고 뭐 이렇게 갔더니 엄마가 탁 한 말이 뭐냐면 아주 이렇게 꾸짖듯이 뭐냐면 머슴한 새끼가 그리 약해 터져 니는 그래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너무 사람은 강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확 엄마가 엄마하고 아빠가 래퍼는 좀 좋았던 모양인데 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받은 충격이에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이래서는 안 되는가 보다 강해야 되는가 보다 약한 척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편안하던 엄마한테서 그 가게 이렇게 막 야단을 맞으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보다 이래서는 안 돼. 이게 첫 번째 바늘이에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거든. 이건 내한테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근에 TV 난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보다가 선전을 봤는데 Save the Children 그러니까 뭐 그거 보면 5살 어린 아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5살 누구예요? 이래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사가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가 봐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대요. 맨날 두드리 패고 뭐라고 하기만 하면 과음 지르고 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애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약간 이렇게 멍들었고 그 불안해하는 아이의 그 몸짓들 어쨌든 간에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간에 걔도 뭐냐면 첫 번째 충격이에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래. 관계가 쎄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니까 막 때를 쓴 거지. 어린아이가 뭐 하나 뭐 해달라고 막 때를 썼는데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껏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살아야 돼. 나는 한 번도 때 써본 적이 없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때를 쓰는데 아버지가 별로 화도 안 내시고 늘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뺨을 지르고 아버지가 저럴 수 있다는 게 자기한 충격이었대요. 두 번째 충격이에요. 너무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리고부터 아버지에 다가가지를 못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또 야단 맞을까 싶었어. 두 번째 침이거든. 어쨌든 늙은 바늘인데 그리고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라. 더 이상 다가가지도 못하고 엄마도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긴장하기 시작해요. 또 엄마가 날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하지 않을까.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한테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야단 맞지 않아.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했는데 또 걔 말에 의하면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그 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또 큰 충격을 받았대. 어쨌든 그러면서도 약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든지 약간 뭐 그랬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그 엄마 아빠하고는 좀 그랬지만 친척들 사이에서는 아들이니까 막 옹냥옹냥 했던 것 같아. 막 이때 좀 대우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랬던 모양인데 늘 그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다 그랬듯이 당연히 와 이럴 줄 알았대. 이럴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전혀 눈길 봐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말 걸어도 약간 이렇게 쓱 가버리고 이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두 번째 충격이었다면 그게 충격이 너무 컸대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겠고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했는데 이래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게 강화됐겠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중에 이제 이때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색한 걸 못 견뎌요. 어색한 도저히 못 견디네. 뭐 조금만 이렇게 침묵이 오면 막 어쩔지 못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이래 되는데 얘기 나누는 중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한 번씩 싸운대요. 싸우면 야는 아빠하고는 그래도 약간 야단 맞았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좀 괜찮았으니까 엄마가 뭐냐면 그 엄마 아빠 싸우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분위기가 막 그래 되는데 그럼 엄마가 뭐냐면 아빠한테 말 걸기 하니까 야를 통해 가지고 야야 네가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시켜봐라. 분위기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봐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는 뭐냐면 이 엄마 아빠의 가정의 이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책임을 어릴 때부터 느낀 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모임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어색한 걸 못 견디는 그 원인이 그때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어떻게 해봐라. 이 무게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대화 중에 발견해. 대화 중에 발견하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세 번째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충격을 받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됐는데 삶의 과정이 계속 힘들었던 거지. 이 상황이었으니까 힘들었는데 이 힘든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마음을 해방할 수 있는 해방구로 어떻게 인연된 게 자기 엄마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절에 갔는데 어떤 절에 스님이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해보라. 참선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걸 받아들인 거라.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 좋다. 참선을 하면 내 어떤 힘겨움과 고통과 어떤 어떤 메마름과 불만족들이 다 해결되겠구나. 얘가 10년 동안을 참선을 했대요. 참선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만 얘는 내가 볼 때는 뭐냐면 몇 번의 체험을 봤는데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참선을 하는 건데 이건 뒤바꿔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건 극복이 돼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10년을 매달렸으니까 이건 뒤바꿔 얘기하면 크게 얘기해 자기 부정의 그 어떤 감옥에 갇힌 거지. 요게 잠이에요. 요게 잠든 거거든. 잠든 건데 이런 모양으로 잠들어간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구미에 강의 갔을 때 제가 구미 강의에서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구미 강의 보면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이 사람도 좀 이렇게 좀 여리고 어리숙하고 순진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뭐 생긴 것도 좀 그래 생겼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간 좀 이렇게 바리바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어릴 때 얘가 신부를 보낸 거래요. 신부를 보내면 아는 모르잖아. 엄마가 이제 그냥 가가지고 설랑은 가서 뭐 요거 사오라 했는데 가서 사가왔는 게 엉뚱한 사가온 기라. 다른 걸 사가온 기라. 뭐 모르니까. 그 사가왔는데 사가오면 얘야 요거는 엄마가 사과를 한 게 아니란다. 잘못했구나. 요래 안 하고 딱 받자마자 이 돌대가리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바보야, 응? 이런 걸 사고 니는 어떻게 생겼고 어린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신부를마다 칭찬받으려고 왔다가 너무 그 얘기 들으니까 제일 첫째 들으니까 돌대가리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니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너무
근데 확 긴장이 된 거죠. 첫 번째 바늘입니다. 확 긴장이 되는데 잠드는 거죠. 자기로부터 닫히는. 그죠? 외적 요구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눈이 먼저 열려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닫혀버리고 잠들어버리는 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숨을 사러 갔어. 사러 가면 자기는 그것도 모르겠어. 첫 번째보다는 좀 긴장했겠지. 두 번째까지는 긴장 안 했는지 모르겠어. 사가 오면 딴 걸 또 사가 온 게라.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몇 번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한테 과음 소리와 그러니까 눈빛과 확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기한테 딱 생긴 게 나는 돌대가리야.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멍청이야. 이게 잠드는 거래요. 이래 갇혀가지고 50년을 걸리거든요. 이 사람이. 최근에 공부하는데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늘 엄마 앞에서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와 같은 거부, 내침 이걸 당할까 싶어서 막 두렵고 이렇게 되는데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점 하면 습격하는 게 뭐냐 남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있고 외톨이 되고 막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난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내 같은 돌대가리 공부도 아예 안 하고 완전히 그래 돼버린 거래. 잠들어 버린 거지 그냥 자기 규정에 잠들어 버리는데 잠들다가 참 이 하늘이 참 축복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잠들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잠드는 경우는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잠드는 경우가 깨어나는 경우하고 같이 연결되려고 요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잠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잠들었고 잠들면 괴로워요. 답답해요. 그래서 눈 뜨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잠든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이 내 목을 조여오는 게 반드시 없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여기 입술만 적시고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는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리 해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과 결핍과 절망과 상실이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거든. 영원한 자유에 대한. 그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정말 상처냐? 정말 결핍이냐? 정말 불행한 환경이냐? No.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삶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겪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우리로서는 뭐냐면 저주스러운 너는 왜 하필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깨어나기 이전까지 내가 이해하는 나예요. 삶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지평을 마련해 놓고 나를 글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전체를 볼 수 없고 다만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이것만 보이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인생 이런 것을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나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완전히 깨어나서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충만을 맛보면 이게 감사하게 되거든. 그 인생은 알 수 없어요. 무엇이 다 규정할 수 없다. 그게 깨어남의 시작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잠들어 가는데 이거 내 이름을 다 거명하면 뭐 다 잠든 사람들이 있다. 차마 내 이름을 거명하지 못해. 안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 하더란 말은 산청 모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산. 아니 아프다는 것은 다시 아프지 않을 영원한 건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인생은 신비롭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인생에 있던 그런 진면목 그게 눈 뜨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잠들어요. 잠들어가는 예를 들려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잠들어가요. 사람이 다 다르기도 하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얘기 하지 않죠. 하도 많이 가죠. 자 이제 깨어나 봅시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깨어나는 보면 이 깨어남의 과정은 정말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운데 아까 그 친구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들어가지고 신랑은 이게 쭉 듣는데 세 가지가 적어도 듣다 보니까 세 가지가 제가 이 깨어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 회광반조 눈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자기 자신 쪽으로 상처 쪽으로 절망 쪽으로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하던 그쪽으로 눈이 돌이켜져야 돼요. 이게 진실한 키스라. 자기가 자기에게 뽀뽀하는 거. 자기가 자기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결핍되고 불안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꼴 보기도, 내가 나를 보기에도 꼴 보기 싫지만 거기에 키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깨어나게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친구하고 얘기 나누면서 지는 막 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듣는 데는 잘 듣거든. 그냥 뭐 3시간, 4시간 해도 그냥, 예, 이거 이 얘기를 다 들어요.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쫙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녀석은 말을 정말 잘하는 거라. 표현을 선택하고 말을, 개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용어를 딱 담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천부적인보다도 타고났어요. 얘기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얘기하다가 요리 다시 들어오는데 요걸 잊지도 안 하고 탁탁탁 맥락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 자체가 쫀득쫀득 내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재미있게 요리 쏙 들어가는 게 눈을 띄울 수가 뭐. 그러니까 얘기를 딱 마치길래 이제 마쳤다는 것은 내한테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딱 하면서 뭐냐, 다른 얘기인데 네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은 느낌이 오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정말 말 잘한다. 이랬더니만 깜짝 놀라요. 자기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게. 늘 그래 나가면 말도 못하고 또 이 말 못하는 게 탄로날까 봐. 안 그랬겠습니까? 과함 지르하면 벌벌 떨고 말 실수할 거 없다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유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 갇히는 거래요. 잠들어 버리는 거라. 자기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음처럼 갇혀버려요. 어쨌든 간에 너무 말 잘한다. 왜냐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단어 선택과 이건 선택하려고 해서 본능적으로 되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단어 선택하고 이 얘기를 이끌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숨 딱 쉬고 다음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잘해요. 그럴 때는 자기는 너무나 놀랍다 이러면서 내가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늘 입만 띄는 자리에 가면 난 두려웠는데 아이고 선생님 그래 줘서 고맙다. 단지 나는 립 서비스 못한다. 정말 너는 말 잘한다. 실제로 그런 느끼시니까. 그래부터 이제 내가 얘기를 쭉 해나갔는데 하나하나 뒤집어졌어요. 눈길을 자기 쪽으로.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불행하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늘 지금 현재 내 삶이 불안하고 남들로 의식보고 긴장하고 어디 가나 마음 편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런 자신을 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누구나 그래요. 싫어 이거 나가는. 이런 내가 싫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내가 아니라 저런 내가 되고 싶어. 그게 모든 사람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길을 어디 두느냐 하면 이 꼴 보기 싫어. 이거 보기 싫어. 내가 바라는 나. 이거 너무 심하게 돌렸다. 이거 싫었다. 이거 막. 아이고 싫어. 이쪽을 보기 싫고 아이고 싫어. 이쪽을 보게 돼 있다고. 자기를 버리게 돼 있다. 자기를 외면하게 돼 있다. 이 싫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싫으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타난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면 자기가 더 싫어해. 또 나타났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정말 자기 싫어하거든. 눈길을 별로 주지도 않아. 일로 본다는 거지. 이런 모습이 아닌 내가 바라는 뿐만 아니고 남들이 들 때도 야, 니 참 괜찮네. 말도 잘하고 이런 내가 되고 싶어. 이쪽을 보거든요. 이건 반드시 미래예요. 있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지금이고 있는 거고. 그지 싫다만 이렇게 가는데 키스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 여기 이 상처와 결핍과 벌벌 떠는 나, 이 초라한 나, 내가 짓밟았던 나 여기에 뽀뽀를 해야 돼. 이게 진실한 키스예요. 이때 깨어나. 절대로요. 뭐 깨어나면 하면 우리 보통 영적인 데 가면 깨달음 개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이놈은 깨달음 하는 걸 엉뚱하게 그려가지고 깨달음 엉뚱하게 설정해가지고 쓰려는 무슨 일반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뭐 격이 다르고 틀려요 그거. 오직 삶이 있을 뿐이라.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외면하고 자기가 짓밟고 누구보다도 저주를 퍼붓던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광반조라. 나를 떠나서 주축을 비추던 걸 돌이켜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나, 매 순간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는 나,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나, 누구보다 내가 싸늘하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묻는데 돌이킨 거예요. 돌이키면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볼 때는 니는 3번 갇혔다. 지 말에 의하면 쭉 인생을 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갇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의 그 꾸지람, 거기서 확 다친 거라. 긴장하고 벌써 그때 그 순간에 뭐냐면 자기로부터 눈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성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온기, 따뜻한 온기 그걸 잃기 시작한 기라. 이게 잠드는 거거든. 움직이고 사업하고 다 하죠. 아무것도 못해. 여기 갇혀가지고.
어쨌든 그런 건데, 눈길을 돌이키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두 번째 충격.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지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하나 짚었느냐 하면, 갇혀갔던, 내가 나를 외면하게 되고,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목표로 삼게 된 이 괴리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를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짚어 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눈길을 그쪽으로, 아예 보기 싫어하는 쪽에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다 보면, 외면할 때는, 그죠? 가까이 온다거나 조짐만 나도 싫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외면할 때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백이 보이고, 온기도 느껴져요. 외면하면 차가움밖에 없어. 근데 이래 보니까, 내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것이 돌이켜 이래 보니까, 별 문제 아니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게 호흡이에요. 그게 깨어남이라. 잠들었던 자가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누구나 다 태어나는데, 너무 어려서부터 이건 아니고 저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이쪽으로 돌이키면서 그게 눈 떠가는 거, 그게 깨어남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하다가 툭 발견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아, 그러네요 하고 발견했는데, 첫 번째 발견이 이게 깨어남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어색한 줄, 어색을 못 견디는 기라. 그러니까 뭐 데이트할 때 여자 만나더라도 막 이 친구만 너무 못 견뎌.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끄집어내.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늘 그렇게 질질매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더 했던 게, 그 이유가 딱 발견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싸우면 네가 좀 해라. 이 어색함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거라.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 비롯됐구나. 그 깨달아진 거예요. 보여진 거라. 그러면서 어색함이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 볼까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순간, 아버지에 다가가니까 그거 정말 큰 사건인데, 했던데, 이거는 뭐냐면 지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무슨 교육받고 뭐 이래 하는데, 자기가 무슨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야단맞던 순간이 딱 생각난 게라. 딱 생각나면서,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한테 당하기가 두려웠었구나. 그거 딱 이해되면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되돌이켜 딱 발견된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 뒤가 보인 거라. 이걸 외면할 땐 뒤가 안 보이는데,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그 뒤가 보이는 게, 그 뒤로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게 보인 거래.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냐면 교육받다가 아버지의 문제가 확 사라져버린 거야. 지금 아버지하고 그렇게 좋대. 참 좋구나 하는데, 요렇게 하나씩 깨어나는 과정인데, 맨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참선을 한 것도 뭐냐면, 참선을 한 것도 사실은 완전 너 자신에 대한 통째의 부정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네 삶은 통째로 네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너에 대해서 눈을 닫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이 삶이야. 그게 이해가 된 거래. 이해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풀어진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어쨌든 사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아,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늘 그게 있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도 월요일날 중국에 갔는데 일요일 내려온 이유가, 가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게 나와버리면, 이건 뭐 얘기 꺼내기도 전에 실망이 가버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온 거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요 어떤 마음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내가 뭐라 했냐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극복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거다. 거꾸로 마음을 가져봐라. 오늘 가서 내가 망가지리라. 무너지리라. 저기 컨설턴트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비난을 내가 받아버리라. 이 마음으로 한번 가봐라. 무너지는 마음으로 가봐라. 망가져봐라. 네가 단 한 번도 꿈에도 그쪽으로는 생각 안 했을 거야. 그건 지옥이니까. 자기 존재 전체 부정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 번 마음을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 선생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 심리학 책에도 보면 있고 말이죠. 여대목에서,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울산에 강의 갔을 때,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에 그 상담 심리소를 만드신 분들이, 상담소, 심리 상담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울산에서 한탕 강의할 때 그분들이 주로 도덕경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이분은 뭐냐면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이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변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울산에 갔을 때 요 얘기를 이 친구한테 했어요. 한 내용인데, 그냥 울산에 갔을 때 그분이 약간 강의를 마치고 나면 났을 때 나한테 질문한 내용이 이건데, 선생님, 저는 국선 변호인이다. 특히나 그 비행 청소년들을 아무도 그거 안 생각하거든. 나는 하는데, 어떤 때는 변호를 자기가 생각해도 눈부시게 한다는 게 감동스럽게 한대. 좌중을 그냥 막, 응? 감동의 물결을 다 만든다는 게 좋대.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자기가 변호한 대로 이제 판결이 나고 하는데, 늘 이러면 좋은데, 어떤 때는 뭐냐면, 너무 가슴이 조여들고 막, 별로 머리도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뭐냐면, 그때는 그냥 법정에 딱 들어가면, 이 법정 전체가 그 무거움으로 꽉 차있대. 그러니까, 얼른 빨리, 대충 이렇게 기본적인, 내뱉어보고 도망가고 싶은 게라. 이게 너무 힘든다니까. 나는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눈부신 늘 그렇게 변호할 수 있으니까, 요 한번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 얘기를 하길래, 요 얘기, 이 친구한테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아니, 변론을 잘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볼래요? 해봤다니. 늘 잘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라. 딱 들어갈 때 막 긴장이 되거든. 오늘은 망가지는 날이구나. 더 마음껏 망가져보자. 변론을 망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변론을 한번 해보자. 진짜 그래 마음 먹어봐라. 아니, 당신은 늘 잘하려고만 했지. 반대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딱 들어갈 때 잘할 때는 잘해라. 아무 생각. 근데 그 반대를 할 때, 그 반대에 한번 묻고 가봐라.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영 망가지면 영 밥줄 끓이지. 아니, 그건 뒤에 문제고. 그런 마음가짐 한번 가봐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들었던지 그 마음이 속 들어갔어요. 속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그 한 달에 한 번 간다, 뭐 갔는데, 그 다음 달 가가지고 궁금한 거라 물어봤어요.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이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기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는 여기 곧잘 다 속아요. 마음이 그려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반대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그려내는 쪽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 갔는데, 가가지고 신랑은 선생님 말씀대로 갔다는 거라. 갔는데, 정말 희한합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반대의 마음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긴장했을 때, 어떡하나. 야, 이런 상태 어떻게 변호하나. 이게 아니고, 얘 왔나? 오늘은 완전히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 말에 하면, 이상하게 뭐냐면, 여전히 메마르고 막 떡떡떡거리는데, 그 쪼매난 빈틈이 있더라는 거라. 긴장하고 어떻게, 이게 완전히 함몰 되어지지 않는, 그 자그마한 빈, 뭔가 숨 쉬어지는 그게 있더라는 게. 어머야? 이렇게 된 거지. 요거 하나 발견되면 되거든. 어머야? 나중에 뭐냐면, 점점 온 법정을 꽉 채우고 있던 이 무게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요만큼, 가방 무게만큼 작아지다가,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그 강의 마치고 울산 KTX 타고 올 때, 그분 차 타고 이제 땅 태워져가지고 오는데, 그 차 안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은 콩알만 했었다. 없는 건 아닌데, 콩알만 떼서가지고 신랑은 정말 신나게, 재밌게,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라. 그러다가 심리상담소를 열어버렸어요. 차리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 그분은 참 마음이 가벼워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나한테 가는 거냐. 이 듣다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맞네. 망가져도 되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선생님, 진짜 완전히 무너져도 되네요. 요게, 그죠? 표현은 이렇잖아요. 요 표현이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 표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말은 해요. 근데 존재가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 돼본 거라.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 이게 그게 공감이 되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얘기된 게, 맞네. 나는 무너지면 죽을 줄 알았대. 망가지면 끝날 줄 알았대. 아니, 그냥 망가져도 되는 일이네. 아무것도 아닌 일이래. 이래 돼본 거라.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억수를 하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뒤에 서울 모임이 지가 화요일 갔는데, 월요일 날 갔을 때 일요일 마치고 월요일 또 왔더라고. 왔는데, 그날 와가지고 지가 이제 뭐냐면 그 돈을 많이 썼어. 뭐 밥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지갑을 다 했는데, 내가 연락하긴 해. 네 집 말아 해가지고 살라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 내가 문자를 보낸 거라. 네가 와가지고 돈 많이 썼다 이랬더니 문자 온 내용이 뭐냐면 억을 벌었다는 거라. 억을 벌어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거 어쨌든 요 내용 맞. 억을 벌었는데 정말 부자가 된 느낌이다.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났다. 그날 대구에 온 것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대구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요 볼일도 볼 겸 고전에 나한테 상담을 하고 그 다음날 컨설턴트를 만나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이 서울 모임에서 온 거라. 이제 얘기를 된다. 이래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날 술을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이제 근데 뒤에 호텔 가는 거 봐주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며칠 지나고 그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있었던 컨설턴트 하고 토요일로 왔길래 물었어요. 너무 잘했다는 기라. 너무 잘하고 10개를 더 했대. 자기에게도 그렇게 신명나게 놀랐다는 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도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팍 나가는 기라. 그러니까 중국 가야 될 어떤 뒷약속에서 확 나가길래 야야 나 오늘 불러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화이팅 이렇게 악수하고 가라고. 그 얼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 아까 이 돌대가리야 했던 그 선생님, 포항에서 선생님인데 그분은 뭐냐면 어떻게 깨어났냐면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키스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 쪽으로 돌이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돌대가리부터 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50년 동안 갇혔는데 병이 왔어요. 죽을 병을 4병 걸리거든요. 대장암 1번.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몸을 때려요. 대장암 1번. 그래 장 잘라내고. 그 다음에 복부 혈관 파열. 이걸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가지고 이걸로 또 장 잘라내고. 장이 별로 없어. 3분의 1 장부를 잘라내고. 뇌출혈. 이것도 죽을 뻔했어. 그렇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뭐냐면 녹내장부터 해가 다 온 거라요. 다 왔는데 수술을 2번째 죽을 뻔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인데 그 수술을 받고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 퇴원해가 집에 있든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TV를 본 거라. TV를 보면서 기독교 TV를 본 거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TV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막 죄를 자복하고 막 이러더래. 자기 이렇게 하길래 막 죄가 죄인입니다 막 하길래 그걸 보다가 나한테도 저런 죄가 참 많을 텐데 여기로 돌아온 거죠. 나한테도 저런 죄가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돌이켜가지고 쓰려면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보니까 죄덩어리인기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더래. 사흘 동안 웁니다. 자기 엄마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돌이키면서 죄덩어리다 하는 말은 제가 30살 때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을 때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서 그때는 저는 극한의 열등감과 극한의 우월감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우월감이 많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도 똑같은 어떤 깨어남의 어떤 과정이니까 지리산 토굴에 들어갈 때도 뭐냐면 내가 늘 생각하는 나는 위대한 인간이야. 나하고 만나는 사람 다 영광이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한 번보다 난 멋있거든. 대단하고. 더군다나 그러는 중에 평생이 보장되는 교직을 사표내고 지리산에 왜 들어왔냐? 진리를 얻기 위해서. 평생이 보장되는 교직마저 사표내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 토굴 속에 들어오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늘 있었어요. 그게 만나는 사람에서 산속에서 산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내 사랑을 하는 거라. 난 위대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 당신도 영광이라. 이래 됐는데 그분은 그러는 그 우월감에 턱없는 우월감에 그리고 난 또 곧 깨달아. 곧 깨달아가 도인이 돼. 내 생각 속에서. 도인이 되면 이제는 세상을 구제할 구원자가 되는 거야. 지나가면서 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탁 숙이면 난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환이 한번 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이켜봤는데 그게 내 토굴을 구해줬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5년 동안 교편 잡다가 지리산 들어와서 5년 동안 도 닦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백하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내 토굴에 놀러 와서 보통 산사람께 한번 놀러 오면 하룻밤 묵고 얘기하다 가거든요. 나흘을 안 갔어요. 딱 마음을 묵고 온 거라. 한 번씩 내가 가면 나한테 느껴지던 에너지가 있었던 기라. 저 인간을 한번 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나흘 동안 안 갔는데 나흘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나도 고민이 많으니까 읽은 책이 많으니까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운 거 이걸로 나흘을 얘기했는데 얘기가 끝이 안 나요. 진리가 도가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자기 고모가 음독 자살해가 청송 사람인데 음독 자살해가지고서는 17일 동안 얼른 음독을 딱 하길래 딱 얼른 응급 조치를 했는데 살렸는데 제초제를 먹었는지 목에서 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타가지고 17일 동안 굶어 죽는 걸 봤다는 게 그걸 보면서 회의가 된 거지. 공부해보이 뭐하노, 돈 벌어보이 뭐하노, 출세해보이 뭐하노, 저래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가 23년 동안 도판에 들어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뭐냐면 남한테 얘기하기 힘든 자기 가족 얘기니까 고마워가지고 나도 내 얘기를 처음 꺼낸 게 내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나와. 난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정오했거든.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이 당신은 왜 정색을 하면서 당신은 왜 이 지리산에 들어왔습니까? 하길래 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랬더니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조차 정오하면서 무슨 진리를 찾느냐? 툭 들어보면 그런 게 어머 그러네요. 들어가자. 이래.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고방 같은 데 앉아가 이 사람은 이쪽에 비계 앉고 난 이쪽에 앉고 앉아가 밤새도록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보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 기라. 그러니까 아까 당신이 했던 그와 같은 당신 자신의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있지요? 듣고 싶습니다. 끄집어낸 거지. 내면서 내 자랑한 기라. 그러니까 한 수술 끝나면 이 사람은 또도 없어요? 있지요? 또 꺼내고. 다 꺼내고 뭐냐면 또도 없어요? 있지요? 이래가지고서는 밤새면 했는데 이게 점이 각인이 된 거죠. 점점 돼가지고서는 막 이러니까 계속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나는 뭐냐면 또도 없어요? 있지. 표정이 이렇게 되는 기라. 나 같은 얘기를 듣는 당신은 영광인 줄 알아. 또도 있지! 새벽 2시입니다. 밤새도록 새벽 2시에 또도 없어요? 요때 전화가 옵니다. 깨어남이에요. 회강반조가 되거든요. 또도 없어요? 하는데 잇! 하다가 딱 봤어요. 잇! 하는데 딱 보이는 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와 남들의 눈이 비친다가 아니고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열등감이 똑같은 얘기인데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있는 것들을 짓밟고 숨기고 가리고 왜곡과 뒤틀고 하거든요. 멋있는 나를 만들어요. 멋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나를 완전히 갖다버리거든요. 이게 잠든 거래. 잠드는 건데 또도 없었는데 잇! 하는데 이게 확 뒤집어져가 숨겼던 이 나가 확 드러나고 보이니 내가 만들었던 나는 확 사라져본 거래. 이게 딱 보이는데 와, 그 짧은 순간에 전체를 바뀌었으니까 딱 느끼 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란 말이가. 내가 이래 살았단 말이가. 와,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용어와 단어와 개념을 동원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가정스러운 인간이 나요. 팍 나오는데 와 정말 더러웠어요. 또도 잇! 하는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란 말이가. 내가 이래 살았단 말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고맙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한 게 막 그때부터 우는 기라 막 우면서 얘기하면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 환멸스러워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죄함이 없는 있는 그들의 시인이에요. 정죄함이 있으면 이건 뭐 후회한다든가 뭐 이러는데 있는 그들의 그게 진실이 참 좋아요. 인 것을 이다 하고 아닌 걸 아니다 하는 이거 아주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한 소절 울면서 얘기하고 나면 또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있습니다. 또 얘기야. 한성만은 또도 있습니다. 먼동이 틀 때까지 울었습니다. 막 울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30살 때였고 깨어난 건 34살 때거든. 이 전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아나지도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실은 아니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을 한번 똑바로 보는 것. 보는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키스한다. 이게 진실한 키스예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맨 마지막 장면은 그 사람은 수염 털고 이래 턱 이거 있고 나는 이제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탁 일난다 하더라고. 일나는데 너무 고마운 거라. 내 꼬라지를 한번 보게 해줬으니까 know yourself. 그러니까 또 일하니까 이 배웅해 주려고 탁 방바닥을 주고 탁 일을 쓰는데 전날 밤에 이 사람이 두루마기 휴지 하나 달라 그랬거든. 색을 꺼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코 풀고 했으면 이게 속에 나 그걸 잊지를 못해. 두루마리 휴지 하나 다 사서 얼마나 울었으면.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게 진정한 회심, 참회.
어쨌든 간에 이거 내려가는데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신랑은 아무 말씀 없이 내려가길래 저 밑에 내려가서 딱 돌아서면서 한 말씀이 아주 평범한 말, 아직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카운슬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래서 제 스스로 발견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카운슬러가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3년을 더 울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기라. 내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폼 잡는가를, 어떻게 나를 숨기는가 보여요. 이게 깨어남이에요. 다 똑똑해 보이는데 옛날에는 똑같이 꾸미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윗세를 접어서도 내가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몰랐으니까 더 했지. 내가 만드는 것에서 남들이 다 속는 줄 알고 나도 속고 남들은 안 속는, 나는 스스로 속거든. 근데 그렇게 난 다음에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있다는 거 보이는 기라. 그게 고통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3년을 울고 다녔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울고 난 다음에 문득 깨어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어쨌든 아까 반에 시작해서 있긴 해, 그지? 우리 깨어남의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은정 씨도 그렇고 했던 얘기 많으니까 우리 한 가지만 여기서 대표격으로 우리 미정 씨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분도 상처투성이라. 그래 너무 힘든데 어떤 외부의 부당함에 어떻게 저항도 못하고, 근데 억울한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라,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고, 너무 못났고, 항상 자기 정죄에 막 이렇게 있다가 딱 전환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원 원장이 저 사람이 저항을 못하고 일도 달지 못하고 하니까 막 불이 몽기라. 막 점심도 저녁도 안 주고 막 10시까지 막 시키고 막 이러니까 계속 쌓이는데 말 못하니까, 말했다가는 거부당할까 싶어.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깊은데 그래 되는데, 그러다가 뭐냐면 그 운명의 때가 온 게 키스를 하게 된 때가, 그 키스가 뭐냐니까 너무나 10시까지 밥도 안 주고 배고파 죽겠는데 또 뭐 일 시키고 또 뭐 일 시키고 뭐 이렇게 하길래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퇴근하려고 준비해 놓은 핸드백, 그 핸드백 가방 끈을 잡고 꼼지락 이거밖에 뭐 했는 게라. 속으로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었는 게라. 그때 딱 전환이 와요. 딱 전환이 오면서 늘 이런 못나고 초라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못하던 자신을 늘 외면했거든. 늘 비난하고 늘 저주하고 이랬는데 그때 딱 전환이 오면서 내가 늘 지금까지 너를 외면만 했구나. 너를 비난만 했구나. 가급적 너로부터 멀리 있으려고만 했구나.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다시는 네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미안하다. 이게 키스예요. 진실한 키스. 그때 이후로 숨쉬기 시작했거든. 그때 숨 쉬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고 호흡하고 꿈을 그릴 수 있고 이랬다는 것이, 그게 그대로 해방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숨쉬기 시작하니까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요랬으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야. 함몰 될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고 더 엄청난 일이 올 때도 있고 자기 어떤 그런 비난에 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이 이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오직 이게 100%였다면 100%가 안 돼. 뭔지 모르지만 새는 기라. 완전히 막 무너진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니 내가 애쓰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또 살 힘이 떡 생겨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아니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금방 발 걷고 툭툭 걸어 나가나. 발이 좀 다리에 힘이 좀 생기고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걷다가 넘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듯이 그렇게 커나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한순간 그 진실한 사랑의 키스, 내가 나를 향한, 아픔을 향한, 상처투성으로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잠들었던 나를 향한, 내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얼음덩어리로 만들었던 그 나를 향한 따뜻한 키스 하나가 그를 살리거든요. 이렇게 깨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깨어났고, 요게 잠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한 번씩 깨어나는데 이 깨어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어남은 이제 비로소 자기를 호흡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가면서 삶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 이제서부터는 뭐냐면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쓰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더 큰 자유, 진정한 자기 자유와 평화와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거든.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 잠드는 거 보세요. 요게 더 지독해.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상처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 이러냐 안 그래요. 교수 집안 태어나고 뭐지 그저 금숟가락 그래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 상처 없을까? 다 있어. 어쨌든 간에 근데 늘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잠드는데, 두 번째 잠드는 건 이건 더 지독해. 더 지독한데 요 얘기만 간단히 해보면, 두 번째 잠드는 게 뭐냐면 나라는 잠이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그 오해, 착각, 거기에서 비롯된 100년 동안의 잠이요. 이게 더 지독하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이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릴 때 걸어왔던 부모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죠. 또 뭐냐면 하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얼마예요? 저는 59세라고 보면 59년 전 그때 태어나려고 막 먹었어요? 아니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을 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요런 자식을 낳아야지 하고 결심해가지고 다짐해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임신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엄마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뱃속에 잉태했을 때 엄마가 내가 내 자식을 잉태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뱃속에 그래 있다가 그렇게 딱 태어날 때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죠? 어떤 표현이죠? 피련해졌고 위련해졌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탄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Once more again, please. 요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각하게, 심각할 필요는 없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태어난 적이 없다. 이게 좀 이해가 돼요? 나라는 개념이 깊게 들어와 있으면 내가 태어났지. 아니 잠깐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몰랐어. 그냥 태어났어요. 어떤 환경이든 뭐든 간에 그냥 태어난 거라. 태어났는데 여기는 어떤 이름도 없어요. 딸이라는 이름도 아들이라는 이름도 어른이 붙여주기 전에는 그냥 존재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이름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 수 없고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인식도 없어. 요건 나고 피부 안은 나고 피부 바깥은 남이야. 나와 나 아닌 것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 생각도 없어. 그냥 존재. 이 순수 존재라 그래. 자기가 존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냥 존재란 말이야.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이게. 이때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건 그대로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생명 태어난 거 뭐냐면, 물론 눈 뜨는 거 오래되지만, 눈 뜨고, 나중에 보면서 엄마 알아보고 뭐 이래 되지만, 보고 듣고, 손을 요래 딱 집어넣으면 콕 요래 쥐고, 배고픈 줄 알고, 똥 날 줄 알고, 잠잘 줄 알고, 어떤 아는 보이기에 이렇게, 유튜브 보이기에 이 아가 이렇게, 월드콘, 콘을 들었는데, 이거 먹는데, 뭉치를 뭐 하는 거야, 잡아가. 요까지는 못해, 잠이 와가지고. 잠 오는 거 내가 자요? 그냥 자요. 자, 여기서 하나.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없어요. 그러다가 돌 지나면서 사람에 따라 달라. 6세까지 갈 때도 있고. 숲속의 공주는 16살 때 물레의 바늘에 찔려 잠들지만 우리는 일찍 잠들어요. 내가 아닌데 이게 몸과 내가 통일시가 되는 거죠. 이게 나다가 돼버려. 이 나가 아니거든요. 아니 피, 고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피 돌리고 눈 깜짝깜짝거리고 뭐 소화되고 우리
말돌이가 자기가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밥 먹으면 소화돼! 그럼 딱 성대부지. 그러니까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 병원에 가도 전부 다 생로병사 어디에도 내가 없어요. 나가 없고 이게 단지 나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받아들여버린 것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상상이고 환상인데 어쨌든 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후 백년을 잠들어요. 백년을 잠들거든. 잠들지도 모른 채 잠들다가 이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고 이 꿈속에서 그냥 가버려요. 이게 인생이라. 대부분의 인생이거든. 이렇게 우리는 일찍 나라는 흑우, 환상, 생각, 개념 속에 그침을 맞고 잠들어요. 잠들지도 몰라요. 이 당연히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뭐냐면 전부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전부 나로 들어가 버려요. 나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게 나의 경험은 나의 생각이다 할 뿐이지 진짜 나냐? 지금도 아니에요. 매 순간 내가 없어요. 매 순간 내가 없는데 이 내가 없는 이건 자각하지 못한 채 전부 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깨자는 거죠. 어떻게 깰까요? 삶은 참 축복인 것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땐 결핍과 불행 속에 어떤 불운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죠. 그죠? 깨어나면 이 삶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원래 있는 평화와 만족과 충만이 나를 가득 채우거든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닌 그 바탕에 있는 근원으로 인도한 게 뭐냐? 고통과 상실과 결핍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괴로움이고 결핍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근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궁극적인 이 삶에 태어나가지고서는 궁극적인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서 이 위에 것들이 다 사라져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인도한 게 그쪽으로 인도한 게 이 고통과 결핍이거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은 게 선물을 받고 태어난 거래. 이 진실을 발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개인이라고 명명된 이름 붙여진 어떤 그런 삶의 몫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진실은 그렇다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뒤바꿔 얘기하면 온갖 삶의 상황들이 이걸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고도 사라지지 않는 얻을 필요 없는 이걸 가르치려고 계속 결핍과 고통으로 온다는 거죠. 때로는 즐거움도 오지만 이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죠?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삶은 늘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늘 허망함 속에서 그 허망함 속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근원으로 돌아오도록 삶은 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줘요. 매 순간 일상을 통해서. 꼭 마찬가지예요. 이 잠들은 나라고 하는 잠들은 이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이 고통보다도 더 빈틈없이 찾아오는 게 이 초청장이에요. 네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는구나. 깨라.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이음새 하나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해주고 가르쳐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라고 하기 전에 나라는 어떤 개념을 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이 태어난 이 존재는 나는 구분이 없는 존재 그 자체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구분이 있는 각각 개체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야를 본다면 그러니까 너는 너야. 너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영원한 자유를 내게 선물하려는 초청장이 얻었듯이 태어난 이 나가 주객이 없고 온전히 온통 하나인 이 존재가 어른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온갖 분별과 구분 속에 조각조각 난 이 어떤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구분된 나란 개인이라고 하는 개체라고 하는 이 개념, 관념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건 인간의 운명이라던데 받아들인다. 그래서 누구나 잠들어. 나라는 잠들 속에 들어가는데 잠들어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삶은 끊임없이 나를 깨우려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아까 위에서는 뭐냐면 상처와 고통과 결핍으로 왔지만 이건 더 빈틈없이 조금의 틈도 없이 계속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나라는 침을 맞고 잠들기 전에 태어난 이 나가 없잖아요. 그죠? 뒤에 받아들인 거잖아. 이때 내가 나라고 하기 이전에부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했거든. 느끼고 똥 싸고 오줌 두고 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고 받아들인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토대 근본 이 흐름이 뭐냐면 보고 듣고 이거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 모든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안에 요 바탕에서 생각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요 바탕이라면 요거는 뭐냐면 나라는 잠듦 속에 침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했고 지금도 나라고 착각할 뿐이고 나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이미지가 싫지 않은 것처럼 오해해서 그랬지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는 똑같아 한다고. 맞지, 그죠? 똑같이 보고 듣고 하잖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이 보는 게 네가 아니다. 듣는 게 네가 아니다. 느끼는 게 네가 아니다. 냄새 맡는 게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는 그다지 무슨 발심을 하고 간절하고 필요 없어요. 자그마한 관심 하나. 그런데 의구심 하나, 의심 하나면 돼. 자, 보세요. 비밀, 아니야. 이 진리는,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 단 한순간도 숨겨져 있지 않아요. 어떤 진실일까 한번 볼까요? 대영씨, 제 보입니까? 아, 좋습니다. 저만 보여요. 이 옆에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결심해 보십시오. 나만 본다고. 좋습니다. 나만 보십시오.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죠? 또 한 가지만 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야, 그 진실은 다 드러나 있거든요. 조금만 살펴보면 돼요. 진리는 다 찾고 구하고 할 게 없어.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아가지고, 뭐 물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럼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떠 보십시오. 내가 본다 하기 이전에 봄이 먼저 있죠. 맞지, 그죠?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미 와 있고, 찰나지만 내가 본다 이래 되거든. 또 내가 저것을 본다. 나 저것 본다라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건 뭐냐면 찰나지만 우리는 이 찰나를 확 건너뛰어가지고 진짜의 경험은 놓치고 생각의 경험으로 확 이걸 내가 경험했다라고 오해하거든. 조금만 보면 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밖을 보든지 뭘 보든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아니 내가 본다. 요대에서 한 번 더 오늘 대영시에서 있길래 우리 누구하고 아니 이건 내가 할게. 내가 누구냐 곧잘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허구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기왕에 오셨으니까 성경 씨한테 한번 성경 씨는 누굽니까? 그냥 한번 생각나는데 김성경이라고 알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누구지 하고 누가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 제 이름은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붙여진 과거의 기억이고 경험이거든요. 축적된 그거예요. 학습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굽니까 하면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내가 누구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취미를 뭐고 이 등장하거든요.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생각이 없으면 없잖아요. 아니 나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면 슥 그려져.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거든요. 기억이 그래요. 기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리산 통굴에 들어갔을 때 나만큼 위대한 사람 없었어. 근데 이게 뒤집어 보니까 막 꼭 이 기억은 항상 왜곡돼요. 무슨 간단히 얘기 줄여보면 어머야 화장실 어디 간대? 괜찮아요? 요건 빨리 건데 잠을 깨고부터 해봐야 돼.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 화장실 가고. 생각을 일으키면 나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아니 생각 속에만 있는 거라고. 기억 속에만 있고 과거에만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없으면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자유대목에서 딱 본다 이거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3살 때부터 돌지너스부터 나라는 잠이 들었으니까 지금도 요새 잠들었으니까 이 나라는 게 무조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삶의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행위의 주체자가 나라는 관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딱 볼 때 대뜸 뭐냐면 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진 않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저것을 본다. 저건 소나무다. 전부 과거예요. 있지도 않은 이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떠오르는 이미지에 불과한 이 환과도 같은 이것이 희한하게 보는데도 뭐냐면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러더니 이게 봄이 먼저 있어요. 아무 우리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 선택 그냥 보이거든.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는 걸 알잖아. 이 봄에는 내가 없어.
이렇게 돼요? 보면은 내가 없어. 들려요? 다 들린다.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먼저 소리가 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저건 손뼉소리다. 이렇게 듣거든요. 들으면 내가 없어. 어린 때가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없거든요. 지금도 내가 없어. 다만 내가 있다라고. 이건 내 경험이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착각할 뿐이라. 이 착각에서 노연하는 게 깨달음이래. 있지도 않은 게 착각이니까. 요 점에서 또 하나 더 짚어보면 똑같은 건데, 그랜드 캐년 갔어. 아마 어디 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미이 확 들어오거든요. 분명히 보는데, 보는 건 나가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볼까요? 뭐가 보는지, 그러니까 보이지. 보인다고 알고, 뭐라고 얘기하고, 저거 뭐라고 하지. 뭐가 본다는 거지. 이 보는 게 뭐냐는 거야. 듣는 것도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우리 사람만 들을까요? 개하고 안 들을까요? 식물은 안 들을까요? 내가 물어봤거든. 듣는다 하더라고. 이것 하나가 보고, 이것 하나가 듣고, 이것 하나가 느끼고, 이것 하나가 긋고, 이거예요, 이거. 감사. 이건 뭐라, 아까 이 듣는 게 뭐지? 무엇이지? 물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묻는 건 생각이거든.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이미 경험되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경험되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는 보통 생각을 얘기한다는데, 생각도 여기에서 고쳐 사람들이 헷갈려요. 생각을 내가 해요? 생각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걸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베이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다 하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일어나고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내가 없어. 이 삶의 현장 모든 순간 속에 나가 없어. 무아라 이 말이 무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소리를, 이 보는 게 뭐냐면 하여간 참 이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경험들이. 근데 희한한 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전부 나가. 조각조각 다 다니는 거지. 이 착각이래. 근데 말하자면은 개인은 없고 오직 이것 하나에서 찰나생 찰나멸하는 구분이 없고, 똑같아, 이거. 근데 이거하고, 어릴 때 이거하고, 이 진실을 발견하고, 나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야들은 뭐냐면, 자각이 없어. 여기는 자각이 하고, 분명히 알고서 그리고 또 얘는 나라는 잠속으로 들어가지만, 잠에서 깬 뒤에는, 깨고 난 뒤에도 역시 똑같은 꿈이에요. 이대로 꿈인데, 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뭐냐면 다시 무엇으로 들어가지만 얘는 다시 깨어난 건 다시는 늘 자각하고, 이 자각한다는 건 늘 이 성성한 이 상태로 살아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깨어나는 게 뭐냐면 아까는 그 감정을 통해서 회왕반조, 상처를 외면했다가 상처 쪽으로 돌이키면서 나 아닌 저것을 했다가 나 자신으로 돌아서면서 꼭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중에서 우리는 대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게 뭐다 하고 또 내가 저것을 본다고 완전히 관념과 생각 속으로 습관적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요때 하나의 자그마한 관심. 생각을 해봐. 우리 공감했어. 공감한 게 뭐냐면 내가 저것을 본다 하기 전에 먼저 보여. 근데 후리 보인단 말이야. 뭐가 보지? 보는 이게 뭐지? 뭐지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는데 그냥 들린다 이 말이지. 내가 듣는다는 게 들린다. 내가 듣는 게 아닌데 들린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면 맛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맛을 본다. 이전에 먼저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탕에서 내가 이것을 맛본다. 그 다음에 이 무슨 맛이 다 나오고 쫙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요걸 놓치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 생각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요걸 내가 경험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조금만 이렇게 이게 회광반조는 대상으로 봄이라는 그 현상 속으로 어떤 생각 속으로 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오감 말하자면 이거 5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방금 이해했다는 거지. 내가 없는데 보여. 그럼 뭐가 보지? 아니 어쨌든 간에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의문이 어떤 확 빨려 들어가면 규정 속으로 들어가지지 않고 뭔가 멈칫거리는 근데 알 수 없어. 근데 이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삶은 늘 보고 듣고 하니까 늘 보고 하는 속에서 이 의문이 관심이지. 요게 항상 살아있을 거라는 거지. 요 살아있음 속에서 점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걸 어떤 의문으로 그랬을 뿐인데 진실은 자꾸 드러나거든요. 자꾸 드러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본다, 알아차린다. 이 용어 자체가 힘들어. 알아차림 그러면 뭐냐면 알아차리는 주체가 대부분 있는 듯이 생각되어지거든. 아니, 주체가 없어. 그런 어떤 주객으로 분리된 어떤 보는 자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일어나는 거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통 뭐냐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내 생각이다. 내가 했다. 저 생각은 나다. 이래 들어가는데 조금 보면 가만히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의 메커니즘, 생각의 속성, 생각의 어떤 그걸 보라보면 그냥 일어나는 이 생각 쪽으로 눈을 돌이키는 이게 회광반조라. 보는 대상이 아니라 본다는 이 사실. 보는 자는 없는데 들음 마찬가지로 생각도 뭐냐면 생각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 이 사실을 이해하잖아. 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까지도 뭐냐면 저절로 가.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생각의 통일시대 가지고 생각이 곧 나다. 생각이 그리는 내용으로 쫙 들어가 버리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이 생각. 내가 일으키지 않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다. 그리고 내가 요렇게 요런 생각을 해야지 하지 않는데 저절로 가고 그다음 저절로 사라지고 요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보면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내가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거라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그리는 것도 저절로고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동작이나 목소리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안다 말이지. 본다 이 말이지. 그래야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안다, 본다 하는 뭔가 있다는 거지. 아니, 뭔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래 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이 하나를 표현하는 거는 하나라는 이름에 또 속으면 안 돼. 하나라는 건 무엇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자니까 그래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어남이라는 측면에서, 요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요 감정 속에서 단순하게 나는 없는데 본다, 보인다. 나는 없는데 들린다. 나는 없는데 걸어가는 이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지. 나는 없는데 생각은 일어난다. 요렇게 나 없음, 본래 내가 없음, 여기에 주목해서 봄, 들음, 여기에 마음을, 관심을 두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나타나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 뒤라고, 그게 하나가 뭐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요렇게 하다 보면 나라는 꿈속에 빠져가지고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거기에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이 나가, 이게 하나의 허구고 환상이요. 착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는 뭐냐면 그 나는 없고 모든 순간에서 찰나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어디에도 나는 없는 개인이라고 할 것이 없고 온통 이 하나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하나를 이름하여 나다 해도 좋고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들어가는 과정이 두 가지. 깨어나는 과정이 잠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냐면 그 진실한 키스, 나 자신 상체행위로 돌이켜서 그 나에게 키스하는 그걸 하나라고 보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약간 이게 대상으로 빠지는데 대상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공감했듯이 봄, 들음 모든 감각기관 속에 생각 그 모든 속에서 나가 없다는 게 이해되는데 근데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거지. 이게 뭐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뭐냐라고 찾으면 안 돼. 찾으면 찾을 수 없고 그냥 단지 그 상태 알아지는 상태 의문인 상태 그냥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단지 그것뿐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다시 빠지고 다시 착각 속에 들어가고 이래 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또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알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 착각이냐 아니냐 나라고 생각되면 착각이에요. 또 나라는 게 있으면 대부분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근데 그 상태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저절로 진실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두 편의 꿈에서 다 깨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어쨌든 깨어나자 우리 자신으로 살자 더 이상 착각 속에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여기면서 흑백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